안 해도 할 수 있어. 집합 내용이 딱히 많이 필요하지 않아. 그리고 이 옛날 학생들, 중학생 때 배웠던 내용들이야. 집합도 함수도. 그러니까 너네가 처음 들을 때 이해 못할 리가 없어요. 만약에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적어야 돼. 옛날에 7, 8년 전만, 7, 8년 좀 더 됐다, 이런.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중학생이 14살짜리가 배우던 애들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전부 소화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함수니까 어려워. 이런 쓸데없는 생각은 필요가 없다. 함수 먼저 봅시다. 함수를 처음부터 다시 정확하게 다시 배울 건데 사실 우리는 함수를 이미 배웠고 써먹어 왔잖아. 중학교 때는 뭐 배웠니? 1차 함수 배웠죠. 1차 함수. 그치? 그리고 중3 때는 뭐 배웠습니까? 9일까지 해서 2차 함수 배웠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1차 함수하고 2차 함수를 배웠다. 그리고 뭐도 배웠냐면 0차 함수도 배웠다. 0차 함수가 뭐냐? 이게 0차 함수고 0차 함수란 말은 안 쓰고 그냥 내가 쓰는 건데 이런 거 그것도 함수거든요. 이런 애들. 그래서 0차, 1차, 2차의 함수를 배웠는데 그 배웠던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정리하고 용어들을 학습하고 기억하고 외우겠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함수란 뭐냐? 함수가 뭐냐? 함수라는 거는 대응의 개념이 중요한데요. 대응의 개념. x값 하나에 y값 하나가 이렇게 대응되는 관계. 그거를 우리가 하나의 함수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이런 거야. 갑이 혼자 사는데 매달마다 뭐가 나오냐면은 전기요금이 나옵니다. 그쵸? 전기요금은 좀 어려운 말로 이제 뭐 독립변수, 종속변수 안 쓸게 그냥. 하나 얘기해볼게. 갑이 전기를 사용하는 사용량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그에 걸맞는 요금이 나올 거 아니야. 이거 선후 관계는 너네가 구분할 수 있지. 전기 요금이 나온 다음에 그것만큼 전기를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 얘가 전기를 사용하면 그 사용량에 준하는 요금이 나오는 거잖아. 그때 우리가 이 전기 사용량을 x값이라고 그러고요. 전기 요금의 양을 y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진 않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대응된다고 치자. 전기 요금은 전기 사용한 양에다가 얼마를 곱할까? 많이 쓰는 한 1000kW를 쓰면은 1000을 넘어요. 한 200x 정도 나온다고 치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1000kW를 썼어. 이번 달에. 그러면 그때 요금은 얼마로 나온다는 얘기니? 20만원 나온다는 얘기지. 이런 식인 것이. 이게 뭐가 된다고? 함수라는 뜻이야. 됐니? 말 그대로 함수라 그러면 이게 상자 한자거든요. 상자 한자. 그래서 상자에다가 뭐 하는 겁니까? x값 하나를 여기 때려 넣으면 이 상자에 의해서 y값 하나가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함수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같은 말이죠. 내가 사용한 전기 사용량을 툭 집어넣으면 그에 준하는 전기요금이 툭 튀어나온다. 뭐 이런 얘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지. y는 x 더하기 3 이게 함수 아닙니까? x에다가 2 대입하면 그에 걸맞는 y값 5가 툭 튀어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괜찮죠? 무슨 말인지. 그러면 이제 이 함수를 뭐 할 거냐면 구체적으로 나타낼 건데 함수를 나타내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냐면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 그 3가지가 뭐냐면 가장 첫 번째로는 이렇게 생긴 대응표라는 게 있어요. 대응표. 그래서 함수 잘 하려면은 지금 얘기해주는 3가지를 서로 잘 버무려서 삼위일체 시켰을 때 함수를 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응표는 뭐냐면 보통 이제 처음에 결정되는 값을 x라 그러고요. 그에 걸맞는 값을 y라고 이렇게 많이 표현합니다. x에서 y로의 함수 이런 표현을 써. x가 먼저 결정되면 그에 걸맞게 y 값이 나온다.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 x에 숫자가 혹은 문자가 몇 개 있으면 예를 들어서 뭐라 그럴까요?
1, 2, 3 이렇게 세 개의 숫자가 있다고 치자. 그리고 얘네들은 얼마가 된 거냐면은 4가 되고 5가 되고 6이 된다 했을 때 함수는 보통 이렇게 f를 이용해서 많이 나타내죠. f는 많이 봤지? fx. 함수가 0으로 뭐냐? 함수가 0으로 하면 f로 시작하죠. 펑션. 그치? 0가? 아 이거 아닌가? 펑션 이건가? 이거 맞나? 네. 어쨌든. 영어는 좀 하니? 아니, 수학도 좀 했으면 좋겠네. 둘 다 못해요. 자, 그래서 이걸 함수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1이 4로 대응됐고 2가 5로 대응됐고 3이 6으로 대응되면 우리는 얘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하나의 함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대응을 이런 식으로 시키면 함수가 되는데 이상하게 시키면 함수가 안 될 수 있거든. 예를 들어서 x고 y인데 여기 1, 2, 3이고 여기 4, 5, 6이랍니다. 얘가 1로 대응됐고요. 얘가 1로 대응됐고요. 얘가 1로 대응됐는데 이러면 함수거든. 근데 잘 봐. 이렇게 하면은 함수가 안 되는 거야. 왜냐면 x에 있는 3이라는 놈 보이지? 얘가 지금 몇 개로 대응됐니? 5로 6으로 두 개만큼 대응됐잖아. 이러면 우리가 함수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왜냐면 야, 내가 전기를 400kW를 썼는데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전기요금은 딱 하나로 나와야 되는데 어떨 때는 2만원 나왔다가 어떨 때는 3만원 나왔다가 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함수라 그러면 최초 숫자 혹은 문자에 관한 값이 딱 하나로 결정돼서 나와야 되는데 두 가지로 나오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무슨 룰이라 그러냐면은 only one 룰이라고 합니다. only one 룰. only one 룰. X에 있는 모든 애들은 오로지 하나로만 대응되어야 한다. 두 개 이상 대응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거는 함수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되겠죠? 또 함수가 아닌 케이스 보여줄게. 이번에도 x가 1, 2, 3이고 y가 4, 5, 6인데 자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대응된답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는 뭐가 문제일까? 1이 연결이 안 돼 있어요. 1이 연결이 안 됐지. 내가 전기요금을 썼으면 전기요금을 썼대. 전기를 사용했으면 그에 걸맞는 전기요금이 나와야 되는데 전기요금이 안 나와. 그럼 행복한 건가? 개꿀. 안 내도 되니까 개꿀이야? 아니야. 나와야 돼. 안 나오면 나중에 뭐 되는 거니? 뒤집어 쓰는 거야. 나와야 돼. 그래서 이것도 함수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무슨 룰이라고 그러냐면 everyone 룰이라고 그래요. everyone. 뭔 말이니? X에 있는 모든 놈들은 어디론가 다 대응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대응 안 된 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얘도 함수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가 되려면 누구 기준으로 항상 생각하는 거야? X 기준으로 항상 생각하는 거야. 얘네들은 only one, everyone 이 두 가지 룰을 지켜줘야 됩니다. 됐냐? only one은 뭐라고? 두 개씩 가면 안 된다. 무조건 하나씩 가야 된다. 하나씩. everyone 룰은 대응 안 되는 놈이 있어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함수라 그러면 종합했을 때 X에 있는 애들이 전부 어디론가 대응되어야 되는데 하나씩으로만 대응되어야 된다. 그럼 하나 더 해볼까? 항상 누구 기준으로 생각하라고? X 기준으로만 생각하는 거야. 여기 1, 2, 3이 있고요. 여기 4, 5, 6이 있습니다. 혹시 얘는 함수일까요? 얘는 어디만 생각하라고 했나 내가? X. 모두 나갔지. 하나씩 나갔지. 그럼 얘는 함수가 맞다는 얘기지. Y 애들은 못 받는 애들이 있어도 상관이 없고 두 개씩 받는 애들이 있든 세 개씩 받는 애들이 있든 상관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것도 함수가 된다. 함수 안 되는 건 몇 가지밖에 없다고? 이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습니다. 함수 값이 어때? 야, F3 구하라 그랬는데 없는데요. 이거 안 된다는 거야. 함수 값 F3 구하라 그랬는데 그게 4도 되고요. 5도 됩니다. 이것도 안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함수라고 그러면 only one, everyone 이 룰을 지켜주면은 다 함수가 된다. 심지어 어떤 것도 함수가 되니? 1, 2, 3, y 4, 5, 6 몰빵 이것도 뭐가 된다고? 이것도 함수. 왜? 모두 하나씩 어디론가 대응이 됐잖아.
그럼 이것도 함수가 된다는 얘기. 괜찮죠? 그래서 함수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대응표로서의 방법입니다. 요게 어디 있는 거냐면 여기 없나? 예, 여기 없어요. 여기 없다. 이런 게 함수가 된다. 그 다음에 3위일체라 그랬잖아. 3위일체라 그랬으니까 이번에는 세 가지 중에 첫 번째인 대응표를 알아봤기 때문에 다른 두 가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수식이에요. 수식. 왜? 저 화장실 좀. 쉬는 시간에 갔다 와. 참어. 자, 두 번째 수식이다. 수식은 이렇게 쓴다. fx는 이거 많이 보던 거죠. 중학교 때부터. x값에다가 얼마씩 지금 증가하고 있니? 3씩 증가하고 있죠. x 더하기 3. 이렇게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다가 적어줘야 돼. x값은 1하고 2하고 3밖에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적어주면은 이게 수식으로서의 함수가 된다. 선생님, 우리 중학교 때는요, fx는 x 빼기 1 해가지고 뒤에 아무것도 안 적었는데요? 안 적었었지? 안 적었으면 뭐가 생략된 거냐? x값이 실수라는 말이 생략된 거예요. 아무것도 안 적혀 있으면 실수라는 말 생략돼 있는 거다. 그래서 없으면 생략돼 있는 거다. 하지만 얘는 생략하면 안 되죠. 왜? x값이 몇 개밖에 없니? 거기처럼 3개밖에 없기 때문에 3개를 정확하게 짚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정의역이라 그래. 정의역. 정의역이 뭐냐면 x값의 범위. 이게 정의역입니다. 오케이? 됐죠? 그러면 y값 범위는 뭐라고 부를까? 혹시 들어본 사람 없나? 공역. 어떻게 알아? 여기 나와있어요. 얘는 공역입니다. 공역. 얘는 공역. 어디 나왔어? 58페이지 4-1번의 가운데 오른쪽에 그림 있죠? 그림 보면 나옵니다. 대응표 나와 있고 왼쪽에 x 정의역, y 공역, 그 다음 동그라미로 칠해놓고 치역 이렇게 돼 있잖아. 그 보이지? 이걸 뭐라고 부른다? 정의역이라고 부른다. 선생님 맞췄으니까 가면 되네요. 빨리 갔다 와. 걸. 정의역이 집합 x라고 나오는. 근데 너네 집합 안 배웠으니까 집합 얘기 안 하고 지금 얘기하는 거야. 집합 배우면 다음 시간에 다시 얘기해 줄 거야. 네. 집합은 별거 아니고 여기 1, 2, 3을 전부 다 모은 거니 끌어모아놓은 하나의 모임이야, 모임. 그 모임을 뭘로? 중괄호로 이렇게 감싸놓은 걸 우리가 집합이라고 해. 정의역이 역자가 집합이라는 뜻이에요. 네. 정의되는 집합이라는 뜻이야. 집합은 근데 언제 배운다? 금요일 날 배울 거다. 공역은 y 그거 y의 범위. 집합 y에. 그치. 네. 사실 내가 지금 이렇게 썼는데 엄밀하게 쓰면 이렇게 되는 거야. x는 중괄호 1, 2, 3. 공역 y는 1, 2, 3. 4, 5, 6, 7. 이렇게. 엄밀하게 쓰면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x는 그러면 1, 2, 3밖에 안 들어가는 거. 그치. 대응표 보니까 1, 2, 3밖에 없네. 그러니까 1, 2, 3이라고 적어놔야 되는 거지. 1, 2, 3 말고는 이 집합에서 대입할 수 있는 숫자가 없습니다라는 뜻이야. 오로지 1, 2, 3만 대입하는 거야. 나눗값은 잘 안 배우는데 처음 함수 배울 때 이제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x가 2, 3, 4가 되면 y도 1씩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임의로 대응시켜 놓은 거야. 네. 그 규칙에 대해서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 해봤더니 더하기 3이 된 거지. 내가 이제 일부러 하나의 그냥 개념 설명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에 불과할 뿐이다. 얘네들이 막 이런 식으로 대응돼도 상관없어요. 원래 규칙은 어떻게 돼요? 규칙은 있어도 없어도 상관없는데 어차피 우리는 뭐만 배운다? 규칙이 있는 것만 배우겠지. 규칙 없는 걸 문제는 어떻게 되냐? 풀었는데 출제자가 그 규칙 아닌데 그려버리면 이상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써주지 보통. 써준다. 그렇게 막 어려운 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네가 생각하는 그런 어려운 대응 관계라든가 그런 규칙 찾는 거는 별로 없다. 규칙 찾는 건 나중에 2학년 가서 많이 하고 지금은 아주 가끔씩 한 번씩 나오는 거지 규칙에 너무 혼란스러워할 필요는 없다. 됐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다. 지금 여기 공역은 4, 5, 6, 7이었잖아. 근데 여기서 화살표 받은 애들은 누구밖에 없니? 받은 애들은 4, 5, 6만 받았잖아. 이렇게 화살 받은 애들의 모임을 또 뭐라고 부르는데 얘를 치역이라고 부르는 거야. 치역. 치자가 값이란 뜻입니다. 값 치자. 우리가 뭐 사치품 할 때 그 치자. 그치? 값 치자야. 그러니까 함수 값이 될 수 있는 애들의 모임이라 그래서 치역이라고 불러요. 7은 함수 값이 될 수가 없잖아요. 화살 받지를 못했으니까. F1은 4, F2는 5, F3은 6이니까 함수 값이 될 수 있는 애들은 4, 5, 6밖에 없다. 그래서 그 그림에 잘 나와 있죠. 그림 보면 정의역, 공역, 화살표 받은 애들은 치역. 이렇게 되는 거지. 괜찮죠? 1번 대응표, 2번 함수식, 3번 뭐게? 3번 그래프. 요 3위일체가 되어야 함수를 잘 할 수 있다. 이 그래프가 이런 대응 관계이라는 걸 이해하고 이런 대응 관계가 이런 그래프로 나온다는 사실을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왜 안 오냐? 급동? 자, 그래서 그래프로 그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알던 그래프랑은 좀 다릅니다. 뭐라고? 우리가 알던 그래프랑은 좀 달라. 우리가 알던 그래프는 뭐였니? 이런 그래프였잖아, 이런 그래프. 그치? 얘랑은 좀 다르다. 왜 다르냐면은 우리가 중학교 때 그렸던 그래프는 정의역이 실수 전체였기 때문에 그놈들에 대해서 점을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점을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찍어서 무수히 많은 점들이 연결돼서 우리 눈에 직선처럼 보이는 거고 여기는 정의역이 몇 개밖에 없다 그랬냐? 3개밖에 없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래프가 점 3개만 찍히는 거예요. 어떻게 찍히겠니? x에 1 대입하면 y 얼마 나오니? x에 1 대입하면 y가 4가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찍히겠잖아. 이렇게. 그 다음 x가 2면은 y가 5가 되고 x가 6이면 뭐 되는 겁니까? x가 3이면 y가 6 돼가지고 얘는 그래프로 그리면 점 3개만 찍히는 점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해서 지금 보여준 대응표 함수식 이 그래프가 3위일체가 됐을 때 많은 문제들을 어렵지 않게 외우지 않고 이 간단한 이해만으로 전부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됐나요? 괜찮지? 됐지? 됐으면 이런 거 많이 안 나온다 그랬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 내겠니? 이렇게 찍어놓고 F2는 얼마인가요? 시험에 내겠니? 안 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평상시에 쓰던 함수를 만들어 보는 거야. 함수식은 큰 변화가 없어요. 요것만 지울 겁니다. 요것만 지우면 어떻게 되는 거니? 뒤에 뭐가 생략되어 있다고 그랬냐? X는 모든 실수라는 말이 생략돼요. 이제 우리는 X가 모든 실수가 되도록 대응표랑 그래프를 뭐 해야 돼? 수정하는 거지. 이거에 걸맞게. 수정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프는 많이 봤죠? 그래프는 알아요. y는 x 더하기 3 어떻게 그립니까? 이렇게 그리면 되죠. 여기가 3이고 여기 마이너스 3이고 이때 얘의 fx는 x 더하기 3. 언제 배웠던 거냐? 1학기 기말 때 당장 이번 시험에 배웠던 거죠. 기울기 1이고 y절편 3이니까 y절편 3, 기울기 1 45도가 되게 쭉 그려주면 됩니다. 진짜 중요한 건 이걸 대응표로 만들 수 있냐 이거야. 이걸 대응표로 만드는 게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뭐가 된다고 해야 되니?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야 이해력이 높아지거든. 이거 어떡하지? 정의역이 뭐라 그랬니? x는 모든 실수라고 그랬잖아. 근데 모든 실수를 여기 쓸 수 있어 없어?
없지. 없으니까 뭘 써야 돼? 땡땡땡 이런 표시를 쓸 수밖에 없어. 예를 들어서 여기가 0이면 당연히 0은 어디에 대응되니? 3에 대응되겠지. 근데 0보다 큰 그 다음 숫자는, 그 다음 실수는 우리가 뭔지 모르잖아. 0.00000000 뭐 1 이런 놈인데 그거보다 더 작은 놈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냥 이런 식으로 땡땡땡 처리해버리는 겁니다. 땡땡땡 처리. 뭐 이쯤에 뭐 한 4 정도 있다고 치자. 그러면 얘는 어디로 대응돼? 뭐 7 정도로 대응될 거고, 이쯤에 뭐 마이너스 2 정도 있다고 치면은 얘는 뭐 1 정도 이런 식으로 대응되겠지.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모든 실수들이 정확히 더하기 3되는 관계만큼 이런 식으로 다다다다다 대응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색하지 않아야 돼요. 이런 표현들이. 그래야 나중에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fx는 x 더하기 3 대응표로 그리면 이런 식으로 함수식으로 그래프로 이렇게 나오자. 됐냐? 이걸 우리가 앞으로 함수의 기본적인 표현 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선생님, 이 그래프 있는 거 대응표로 어떻게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한 거냐면 이렇게 한 거야. 여기 0 있지. 네. 0이 어디로 대응되니? 3에 대응됐지. 네. 그러면 그게 잘 봐. 여기 0이 3으로 대응된 거를 이렇게 대응표로 나타낸 거야. 네. 그런데 여기 얼마냐? 여기 4가 있잖아. 4는 어디로 대응되니? 4요? 4는 대입하면 7로 대응되죠? 네. 그럼 이 파란색 점은 요 대응 관계 하나를 보여주는 거야. 우리한테.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2면은 y 값이 얼마 나오니? 1이 나오는데 요 빨간색 점 하나는 요 대응 관계를 나타내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 나머지 점들은 뭡니까? 나머지 점들은 나머지의 대응 관계를 다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다. 왜? 무한히 많은 원소들을 이렇게 대응시켜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의미의 세 개를 뽑아가지고 저희 너무 임의로 보여줄 거지. 네. 하나도 안 보여주면 아예 모르니까. 네. 하지만 이 사이에 있는 다른 실수들도 전부 더하기 3 모양으로 대응됐다는 얘기지. 네. 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1.2를 하나 뽑으면 1.2는 어디 대응되겠니? 4.2 이런 식으로 대응된다는 얘기야. 1점이나 4점이거든요. 왜냐면 더하기 3하면 되니까. x값 1.2에다가 더하기 3을 하면 fx. 우리가 fx, 보통 우리가 어떤 표현 쓰냐면 y는 fx라는 표현 쓰지. 이 fx가 누구 값인데? y 값이라는 얘기예요. 아, 예. 그래서 1.2 더하기 3 하면 4.2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의 관계를 나타낸다. 얘 무지하게 안 오네. 수업제. 저건데 뭐라 그러지? 무슨 대장 증후군? 과민성. 과민성 대장 증후군 그거 같은데? 저 병인데 내가 저거 잘 알아. 내가 있거든. 과민성 대장 증후군.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똥을 하루에 몇 번씩 싸? 똥 하루에 몇 번만 싸면 되냐? 원래는 몇 번 싸면 되지? 세네 번. 세네 번 싸야 모르겠네 나도. 몇 번 싸는지는. 그렇게 많이 안 쌀 건데. 한두 번. 한 2번 정도지 않나? 2번은 너무 적지 않아요? 보통 건강한 사람이면 아침에 일어나서 뭐하니? 화장실 갔다 오지. 보통은. 몰라? 일어나면 학교를 뛰어가야 돼. 자, 그러면 58쪽에 4-1번 내용 한번 봅시다. 대응이라는 말 나오고요. 정의역, 공역, 치역이라는 말 나오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한 게 뭐냐면 4-1번에 1번하고 2번 두 개 한 겁니다. 4-1번에 1번하고 2번 두 개 한 거야. 4번도 했지. 함수의 그래프. 그러면 가운데 뭐 남았니? 3번 보면은 서로 같은 함수라는 말 보이냐? 서로 같은 함수. 서로 같은 함수라는 건 말 그대로 같다는 뜻이거든. 두 함수가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간단하게. 그러면 두 함수가 같으려면 뭐가 같아야 하는가? 정의역과 공역이 같다. 일단 정의역, 공역은 같아야 돼. 근데 그것만 같다고 되는 게 아니고 대응표로서 함수식으로서 그리고
그래프로서 어디까지 같아야 하는가? 대응표가 같으면요, 알아서 그래프가 같아집니다. 함수식은 달라도 돼요. 함수식은 달라도 우리는 같은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극단적인 예 한번 들어줄게요. 자, 봐봐라. 여기 fx가 있고요. 여기 gx가 있습니다. fx는 x제곱인데요. x값이 1하고 마이너스 1하고 0하고 1이라고 해요. 간단하게. x값이 0하고 1 이렇게 정의역이 두 개밖에 없는 함수입니다. 그 다음에 gx라는 함수도 있는데 이 함수 이름은 그냥 x래요. 그리고 얘도 x값이 0하고 1 두 개밖에 없답니다. 분명히 우리 눈에는 함수식은 뭘로 보이냐? 다르게 보이잖아. 근데 대응표로 그려보면은 x가 0하고 1 두 개 있고 공역은 역시 특별한 말 없으면 실수 전체다. 특별한 말 없으면 네. f 0이 어디로 대응되니? 0 대입하면 0 되고 1 대입하면 1 되지. 맞아? 이건 왜 이렇게 되는 여기 거예요? 0 대입하면 하구나. 아, 여기 대입하지. 예. 그 다음에 g 봅시다. g도 0하고 1밖에 없는데 0 대입하면 얼마 나오니? 0 나오고요. 1 대입하면 1 나오죠. 그러면 정의역이 같고 대응표가 같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보고 뭐라 부른다? 서로 같은 함수라고 부른다. 그래프 그려봤자 뭐 하겠니? 똑같겠지. 0,0이랑 1,1 이렇게 점 두 개만 찍히는 그래프 나올 거 아닙니까? 얘도 이 그래프 나올 거고 얘도 이 그래프 나오겠죠. 그래서 대응표하고 그래프가 같을 때 우리는 서로 같은 함수라고 얘기한다. 수식을 달라도 돼요. 근데 문제 풀 때는 어떻게 푸느냐? 문제 풀 때는 이렇게 풉니다. 정의역이 0일이잖아, 둘 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0 대입했을 때도 같고 1 대입했을 때도 같다. 그러면 우리는 얘를 보고 두 함수가 서로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의해보면 정의역에 있는 원소들 다 대입했을 때 그때마다 함수값이 같아야 돼. 다 일일이. 그러면 같은 함수라고 얘기하는 거지. 되냐? 되죠? 이런 걸로 시험 문제 한 번씩 나옵니다. 난이도 하 정도로 점수 따기 좋죠. 공부하기 편하다. 일단 이 함수 단어는 언제 너네가 좀 어려워지냐면 집합도 좀 편할 거야. 당장 금요일에 배워보면 알겠지만. 왜? 집합도 언제 어떤 학생들이 했던 건데? 집합도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배웠던 내용이거든, 초반에는. 그러니까 쉽게 이해돼. 근데 어디부터 어려워지냐면 명제가 좀 어려워지고 집합 뒤에. 함수는 저기 끝까지 쉬워요. 뭐라고? 함수는 끝까지 쉬워요. 함수 끝나고 나서 어디가 조금 어려울 수 있냐? 경우의 수, 순열, 조합. 여기서 조금 더 개인적으로 편차가 있긴 하지만 어려워질 수도 있다. 혹시 그게 함수랑 또 섞이나요? 아주 많진 않지만 조금씩 섞입니다. 끔찍하다. 근데 어렵지 않아. 쉽게 섞여, 쉽게. 아, 배우는 족족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다. 그래서 1학년 2학기 중간 기말 여기가 여러분들 점수 마지막으로 올릴 수 있는 구간이야. 2학년 되면 뭐 되는 거니? 우리 지역은 개 어려워져요. 갑자기. 선생님 지금도 충분히 어렵습니다. 지금보다 더 어려워져. 2학년 되면. 왜? 그냥 우리 지역의 특성이야, 그게. 우리 지역의 특성이야. 요요가 아니고. 어쩔 수 없어, 뭐. 뭐, 여러분들 수학생한테 따질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 아니, 우리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하면 안 되잖아. 그냥 그래. 1학년 때는 좀 적당히 다른 여타 변두리랑 비슷한 느낌으로 쉬운 거 같다가 점점 어려워지다가 2학년 되면 완전히 그냥 오이씨 이게 뭐야 이런 느낌이 된다. 그래서 1학년 2학기 때 점수 마지막으로 바짝 올리세요. 공부하기 좋은 단원입니다. 자, 그러면 방금 전까지 얘기했던 거를 문제 풀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 보시냐면은 379번을 볼게요. 379번을 볼게요. 자,
자, 정의역은 0하고 1하고 2고요. 공역은 0하고 1하고 2하고 3입니다. 그때 x에서 y로의 함수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f 볼게요. f는 대응표로 한번 알아볼게요. f는 여기 0, 1, 2 있고요. 여기 0, 1, 2, 3이 있습니다. 근데 fx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fx는 3x-1이라 그랬지? 아니야. 뭔 말이니? x에다가 0을 대입하면 y가 얼마나 가야 되냐? 마이너스 1 나와야 되는데 마이너스 1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얘는 어디론가 대응될 수가 없겠네. 1 대입하면 2 되고요. 2 대입하면 2 대입하면 5죠? 근데 5도 없으니까 대응할 수가 없지? 그럼 이게 함수냐 함수 아니냐 이거야. 함수가 아니에요. 왜 아니지? 무슨 룰에 의해서? 왜냐면 x가 다 연결돼야 되는데. 모두 연결되어야 되는데 무슨 룰? everyone 룰에 의거해서 얘는 함수가 아니다. 그래서 1번은 함수가 아니니까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되겠죠. 괜찮지? 2번. 요거는 그 대응표 안 하고 그냥 함수식으로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gx는 x제곱이래요. 0 대입하면 얼마 나옵니까? 0 대입하면 0. 0 나오는데 그게 여기 있네. 네. 1 대입하면 1이요. 1인데 여기 있네. 2 대입하면 2요. 4. 네? 2 대입하면 아, 4요, 4요. 4인데 4가 여기 있어 없어? 그럼 얘도 무슨 룰이야? 얘도 에브리원 룰을 위반한 거지. 그럼 2번도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되겠죠. 1, 2번이 함수가 안 된다. 그럼 나머지 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3번 hx는 절대값 x랍니다. 0 대입하면 0인데 여기 있네. 1 대입하면 1인데 여기 있네. 2 대입하면 2인데 여기 있네. 이거는 에브리원 룰을 위반하지 않고 모두 대응됐죠. 그러니까 함수가 맞다는 얘기죠. 4번은 이거 무슨 말일까? ix. 뭔 말인지 너네가 한번 읽어볼래?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해석해봐라. 못해도 내가 알려줄 테니까 혼자 힘으로 4번을 한번 해석해보세요. 이거 무슨 말일까? ix를 대응표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0은 x가 된다. 0은 x로 하는 거야? 너무 어려운 말 아니야? 이런 기호를 이제 빨리빨리 습득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야. 넣었대요. 이거 무슨 말일까? ix는 함수값이 0 아니면 1입니다. 이런 뜻이야. 언제 함수값이 0이라는 얘기니? x가 0이면 함수값이 0이라는 얘기예요. 이거 무슨 말일까? x가 0만 아니면 함수값은 다 1이 됩니다. 이렇게. 이게 ix. 함수 맞니 아니야? 함수 맞지? everyone, only one 다 조건 지켜줬네요. 한 번만 더 말해줄 수 있나요? 다시. 조건. 이거 그대로 읽을 거야. 자, x가 0이면 0으로 대응하세요. 네. x가 0이 아니면 1로 대응하세요. 이런 뜻이야. 야, 아까 무슨 컴퓨터 기계어 같지? x가 0이면 0으로 대응하세요. 0이 아니면 1로 대응하세요. 이런 뜻이 되는 거지. 옛날엔 되게 많이 쓰던 표현인데, 왜냐면은 이제 우리 세대는 컴퓨터 학원을 다니던 세대거든. 컴퓨터 학원?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니까. 국민학교 6학년 때니까. 아니, 내가 국민학교 5학년 때 갔대. 내가 국민학교 5학년 때고, 우리 누나가 6학년이니까. 같이 다녔거든. 그럼 이때 가면 이런 거 할 거야. 이런 거 하는 거야. 프로그램 짜는 거지,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요새는 컴퓨터 학원이 없지? 있나? 컴퓨터 학원이? 그런 게 있었어요. 컴퓨터 학원 없지? 이때는 컴퓨터 한 대 30년 전이야. 30년도 더 됐어. 컴퓨터 한 대 살라고 한 200만 원씩 하거든? 선생님 혹시 연세가 근데 30년 전에 200만 원이면 지금 돈으로 얼마쯤 될 것 같냐? 몰라요. 한 1000만 원 돼. 지금 컴퓨터 살려면
제일 싼 게 1,000만 원이야 그러면 사겠니? 안 사잖아. 개 비싸잖아. 그러니까 근데 컴퓨터는 이제 시대의 흐름이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뭐 하는 거야? 야 너 컴퓨터 미리 배워라. 이렇게 되는 거야. 사면 그럼 가면 배워 안 배워? 원이면 대충 한참 하다 게임합니다. 그때 넣는 게 이제 도스. 도스라고 들어봤냐? 이렇게 생긴 도스가 있어.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걸 컴퓨터에 이렇게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너네 USB 메모리 한 100분의 1, 1000분의 1 용량이 되는 거야. 너무 옛날 얘기했나? 네. 어쨌든 이거 왜 나왔냐 이 얘기가. 아 이런 표현들이 그런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랑 약간 비슷한 느낌인데 근데 천천히 한번 해석해보면 이해할 수 있다. x가 0이면 0, 함수값이 0이 되고요. 0이 아니면 1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되니까. 어떤 식으로 나올 수도 있냐면 4번이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x가 홀수면 0이 되세요. x가 짝수면 1이 되세요. 뭐 이런 식의 표현도 가능하다. 이런 표현도 가능한 거야. 오른쪽에 괄호 조건 따르는 게 달라지네. 그렇지. 조건 그대로 읽어주면 된다는 얘기야. 네. 그래서 이해력이 높아져야 돼 슬슬. 이제. 0번은 약간 페이크고 그 영은 짝수예요. 그거는 몰라도 돼. 몰라도 되는데 짝수야. 왜요? 얘기하면 길어진다. 너네 이제 그 집합 배우면은 이런 표현 많이 볼 거거든. 이런 표현 많이 볼 거야. 양의 약수, 양의 배수라는 말 많이 볼 거야. 야, 양의 배수라는 말은 모두 있다는 얘기야. 그 말 자체에. 음의 배수도 있다는 얘기지. 근데 우리가 고등학교 때 음의 배수를 배워 안 배워? 안 배워. 안 배워. 음의 약수도 배워 안 배워? 안 배워. 알 필요가 없어요. 알아봤자 머리만 아프고 설명해 줄 수는 있는데 별로 도움이 안 돼.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배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약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건 수학적 엄밀성을 위해서 이렇게 적어 놓은 거지 알 필요는 없다. 0은 짝수인데 알아놓으면 좋은 건데 별로 알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교육과정이 아니거든요. 5번 보자. px는 뭐냐? px. 5번 px래요. px는 x를 3으로 나눈 나머지랍니다. 그대로 뭐 하면 됩니까? x 자리에 0, 1, 2 대입하시면 돼요. 자, 먼저 0 대입하자. p0 얼마 나오니? p0은 0을 3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냐? 0을 3으로 나누면 목도 0이고 나머지도 0이죠. 그러니까 0이 되는 거네. P1은 얼마니? P1 1을 3으로 나누면 몫은 0이고 나머지가 1. P2는 2를 3으로 나누면 여전히 몫이 0이고 나머지가 2. 근데 0은 0으로 대응됐고 1은 1로 2는 2로 대응됐으니까 0, 1, 2가 전부 이쪽으로 차근차근 대응되면 되기 때문에 5번도 역시 함수가 됩니다. 따라서 함수 아닌 것은 뭐밖에 없다? 1번, 2번 분원밖에 없더라라는 겁니다. 괜찮죠? 어렵니? 너 야구 그만 안 두는데? 어? 너 야구 그만 안 두면 점수 안 올라가. 1을 3으로 나눈 나머지 이거 안 했니? 너 초등학교 때 놀았니? 1 나누기 3은 0 나머지 1 이런 거 안 했니? 힘드니? 10 나누기 이건 알지. 20 나누기 3은 6 나머지 2 이건 할 줄 알지. 이건 되지. 이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지. 근데 얘가 맞는 말이잖아. 아니 나눈 수보다 작으면 그게 고스란히 나머지로 가는 거잖아요. 몫이 제로고. 저거 초등학교 때 놀았네 저거. 그래. 알지 이거? 원래 노는 거 아니에요? 어? 원래 노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원래 노는 거 아니에요? 노는 건데 이런 건 듣고 놀아야지. 야 초등학교 수학이 너네가 알 게 많이 있나? 덧셈 뺄셈 좀 하고 구구단 좀 외우고 기본적인 나눗셈 아니야. 그럼 기본적인 사칙연산을 알아야지. 놀더라도. 나도 놀았어 초등학교 때. 나는 시험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 한 번도.
대학 올 때까지 그냥 평상시 실력으로 하는 거지. 대학교 어디 나오셨어요? 왜? 적당히 좋은 데 나왔어, 임마. 그러니까 내가 적당히 놀면서 갔기 때문에 열심히 했으면 내가 서울대 갔지. 씨. 후회합니다. 아씨, 그때 좀 더 후회한다, 너네도. 아씨, 내가 그때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지금 여기, 막, 새들이 지저귀고 이런 데 안 있을 텐데, 막 이런 거. 저는 열심히 해도 선생님 가는데 못 갈 것 같은데. 후회는 나중에 해도 괜찮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몰라. 적당히 뭐, 대학 후진대 갔다가 나중에 각성해가지고, 나 편입해야 되겠다. 그런 애들도 꽤 있어요. 그런 애들도 꽤 있어. 일단 최선을 다해보라고. 자기 한계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자기 한계 모르고 시간 지나면은, 자, 잔소리 그만할게요. 자, 그 다음 380번. 380번. 그래프를 보고 함수인지 아닌지 알아내시오야. 1번은 이렇게 그려졌고, 이렇게 그려졌고, 1번은 2번은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고요. 4번 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다. 좀 더 내려왔나? 네. 중요하진 않지만 이렇게 내려왔고요. 마지막으로 5번 보시면 5번은 이렇게 그려졌다. 이 중에서 어떤 놈이 함수고 어떤 놈들이 함수가 안 되는지 한번 알아보자는 겁니다. 안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아까 전에 뭐 했었냐면은 대응표를 보고 함수인지 함수 아닌지 구분을 했었지. 두 가지 룰만 지키면 된다 그랬지. 두 가지 룰이 뭐였냐? everyone. everyone, only one. 여기서 everyone 룰을 파괴하는 건 거의 없어요. 그럼 뭐 하나만 기억하면 되느냐? 하나? only one. 네, 올려. 요것만 잘 챙겨주면은 거의 함수 된다고 보시면 돼. 근데 문제는 그래프를 보고 너네가 대응표로 환산시켜가지고 이 자식 only one 안 되는데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 그걸 한번 들어보라는 거야. 선생님, 우리 스펠링 틀렸어요. 집중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저렇게 적어도 알아보지 얘들. 몰라? 저절로 해석이 돼요. 어떻게 한다고 그러더라? 수, 학, 조, 과, 서. 수학 교과서죠? 그게 왜 그렇게 돼요? 아니 이거 몰라? 이렇게 적어놓으면 애들 수학 교과서라고 읽을걸? 진짜로 읽어. 진짜야. 보여주세요. 뭘 보여주냐? 개, 나, 이, 안. 그럼 너네 이 개리나 마늘 아니고 개나리 마늘이라고 읽는다고. 이거 연구된 거야 이거. 몰라? 실제로 있더라고요. 있어. 진짜로 이거 이렇게 읽어. 이거 저기 적으면 개나리 마늘 읽어 우리나라 사람들. 이걸 누가 개리나 마늘 읽냐? 자 간다. 먼저 지금 이따가 하자. 쉬었다가 합시다. 제가 왜 이렇게 멀리 갔어요? 뭐가 멀리가? 제 가방 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요?